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주차 2강 수업으로서 선택문을 이용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대부C 개발 환경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실습할 문제 2가지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습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정수를 입력받아 가장 큰 수를 찾아서 그리고 그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변수는 몇 개나 있을까요? 3개 정도면은 저장할 공간은 마련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가장 큰 수값을 가질 변수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정수형 변수 4개를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석으로 3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이 include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stdio.를 include 시켜주고, 그리고 메인 함수를 우리 정의합시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 우리 3개의 정수가 들어갈 공간, 변수 만들어내겠습니다. 변수명은 간단하게 n1, n2, n3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int 자, n1, n2, n3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 변수 선언은 어떤 의미죠? 변수를 선언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타입의, 즉 자료형의 값이 저장될 공간을 어디에? 메모리에 있는 공간을 할당받는 걸 우리는 변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저는 변수 3개를 선언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3개가 선언됐다는 말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정수값이 정수값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 3개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를 저장할 공간을 나는 max라는 이름으로 변수명으로 마찬가지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값을 입력받읍시다. printf를 통해서 안내문을 띄우고, 자, 안내문을 띄우는 건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프로그램은 친절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입력받기 전에 뭐를 위한 입력인지 알려주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자, 세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안내문을 띄우고는 scanf로 우리는 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nf. 자, 세 개의 정수 값을 한 번에 받읍시다. 그래서 %d, 그리고 또 %d를 통해서 입력받을게요. 자, 첫 번째 입력된 값은 n1의 주소를 알려줘서 저장될 공간을 알려주고, 자, 두 번째 정수값이 들어갈 위치, 그리고 세 번째 정수값이 들어갈 위치까지 저는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입력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찾아내기 위한 논리식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N1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N1이 N2보다 크고 N1이 N3보다도 큰 경우가 N1이 가장 큰 경우가 되겠죠. 자,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을 논리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N1이 N2보다 크고 그리고 N1이 N3보다 크면은 N1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N1이 N2보다 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죠. 그리고 크고 그리고 N1이 N3보다 크면은 N1이 가장 큰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리고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연산자 중에 AND를 표현하는 그리고를 표현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녀석은 이렇게 AND 마크 2개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논리식을 연결시켰습니다. 결합을 시켰습니다. N1이 N2보다 큰 경우 그리고 N1이 N3보다 큰 경우 이 두 개가 모두 참일 경우에만 논리식은 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출력하면 될까요? printf max number is 실제로 N1 값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N1이 가장 큰 수가 아니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지금 if 다음에 오는 논리식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else로 보내버립시다. 자, N1이 가장 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 이제 N2가 가장 크거나 또는 N3가 가장 큰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N2가 가장 큰 경우를 고려해 봅시다. 자, N2가 가장 큰 경우의 논리식은 N2가 N1보다 크고 그리고 N2가 N3보다 크면은 N2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출력할 값은 자,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자, 맥스 넘버는 N2로 출력을 시키면 되겠죠. 자, N3가 가장 큰 경우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if, else if를 통해서 N1이 가장 큰 경우, N2가 가장 큰 경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이제 남은 거는 N3가 가장 큰 경우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냥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제 else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N1이 가장 큰 경우, N2가 가장 큰 경우, 아니면은 N3가 가장 큰 경우로 if와 else를 조합해서 구분시켜 봤습니다. 자, 결국은 N1이 출력되든지 N2가 출력되든지 N3가 출력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max라는 변수는 그다지 쓸모가 없어졌네요. 자, 우리 max 한번 써먹어 볼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max가 아까우니까 조금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고쳐 볼게요. max가 출력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각 if문들에 있는 실행문들을 조금씩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N1이 가장 큰 경우에는 max는 N1이다 라고 대입시키면 되겠죠. 아니면은 max는 N2다. 아니면은 max는 N3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시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려웠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실수 문제는 주제가
사용자로부터 센티미터 단위의 키 정보 그리고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 정보를 입력받아서 BMI를 계산하자는 겁니다. 자, BMI는 우리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우리 키와 몸무게 값을 이용해서 BMI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BMI로 체중 상태가 저체중이냐, 정상이냐, 또는 과체중이냐, 아니면은 비만 상태냐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재밌어 보입니다. 자, 지금 만드셨던 이 녀석 한번 저장시켜 놓고 우리 또 새로운 공간에다가 두 번째 문제를 만들어 나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문제에서 찾아볼게요. 자, 센티미터를 이용한 키 정보, 저장될 공간, 체중 공간, 체중이 들어갈 공간, 그리고 BMI가 계산되어서 저장될 공간. 이 세 개가 필요하겠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BMI,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BMI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는 또 입력도 받아야 되고 출력도 받아야 되니까 샵 include 필요하겠죠. 뭐를요? stdio.h. 자,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을 입력하고 그리고는 메인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void main. 자, 체중이 들어갈 체중은 보통 우리가 소수점을 사용하죠. 실수값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weight에서 w라고만 표현할게요. 그리고 키 값도 우리 소수점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값으로 선언합시다. 플롯 h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BMI. 분명히 실수와 실수가 연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BMI와 관련된 BMI 도출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자, 실수와 실수값을 이용해서 뭐 BMI를 산출하니까 당연히 BMI 역시 실수값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BMI도 플롯 타입으로 BMI라는 변수로 만들어 둘게요. 자, 우리 입력 받아 볼까요? 자, printf. 엔터 your 몸무게부터 받을까요? weight. 자, 이때는 우리 킬로그램 단위니까 킬로그램 단위라고 표현도 해줍시다. 자, 그런 다음에 scanf로 실수값 뭐에 해당되는 값이죠? 몸무게에 해당되는 실수값을 입력받아서 자, 이 값을 W라고 불리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시다. 그러면 W의 주소를 알려줘야겠네요. 즉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키 정보도 받아야겠습니다. Enter your weight라고 할게요. 키를 입력해 주세요. 자, 키는 우리 센티미터 단위로 할 거죠. 자, 센티미터 단위의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센티미터라고 표현해주고 그 입력된 값은 h에다가 저장시킬게요. 자, 우리 두 개의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BMI 산출이네요. 그리고 그 BMI에 따라서 체중 상태를 찾아내는 것.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보는 BMI 공식을 보면은 키는 우리가 미터 단위로 그 BMI를 산출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는 값은 센티미터죠. 그러면은 센티미터였던 녀석을 미터로 바꿔줄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h를 우리는 기존의 h, 지금 오른편에 있는 h가 기존의 h입니다. 제가 실수값으로 입력했던 센티미터 단위의 h가 될 거예요. 키 값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미터가 될까요? 100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100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미터로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180이라는 센티미터 값을 넣고 이 녀석을 다시 100으로 나누면은 1.8이 되면은 뭐 미터 단위로 바뀌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HA 밸류는 센티미터였던 녀석이 미터로 바뀐 실수값으로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MI 산출합시다. BMI는 어떻게 됩니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네요. 그러면 W를 자,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녀석 실수와 실수의 연산입니다. 결국 BMI의 자료형인 실수값으로 산출되어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선택문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해봅시다. 자, if문 사용할까요? if문을 사용해서 지금 저체중이 되기 위한 BMI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8.5 이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BMI가 이하라고 표현했으니까 BMI가 18.5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저체중에 해당되는 조건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출력하면 될까요? 이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다른 케이스도 우리 있을 겁니다. 지금 체중 상태는 우리가 슬라이드에 보면은 네 가지 상태로 뒀습니다. 네 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가 만족이 될 수 있는 선택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은 우리는 확장을 위해서는 else가 필요하겠죠. else를 붙이고 그리고 두 번째 if에서는 BMI가 18.5보다 크고 18.5보다 크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and 연산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24.9보다 작으면 이하면은 우리는 정상이라고 판단할게요. 그래서 BMI가 24.5보다 작고 24.9죠. 24.9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면은 자, 정상으로 우리가 조건으로 케이스가 되게끔 합시다. 만약에 저체중도 아니고 정상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거는 과체중과 비만이겠네요. 과체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else. 만약에 BMI가 24.5보다 크고 그리고 BMI가 29.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과체중이라고 출력을 합시다. 자, 이제는 남은 조건은 하나네요. 저체중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과체중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거는 30 이상이 되어서 비만이 되겠죠. else 이제 바로 출력을 할까요? 비만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산출한 값에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결과가 나오게끔 제어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if, else 어려웠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우리는 오늘 5주차 2강에서 if문을 중심적으로 실습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또 다른 주제를 학습을 할 때 스위치를 활용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